네, 로집사 집단소송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더스에서 이제 지원 캐시라는 게 좀 많이 또 문의가 와서 이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고요. 채권자 파산 신청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조만간 이상은 회장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도 아마 파산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가 되면 이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과 관련돼서 그 대표이사의 어떤 처분권이 박탈이 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그 여러 가지 회계적인 문제라든지 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조사해서 채권자들에게 이제 변제가 가능한지를 아마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파산이 선고가 됐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망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파산이 선고됐지만 사실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채무자 주장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파산 절차 중에서도 당연히 회생 신청도 가능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파산 선고에 대해서 항고를 해가지고 잘못된 파산 선고다라고 다툴 수 있는 길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헛된 희망이고, 사실은 형사 판결까지 확정된 마당에는 이게 보통의 다단계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닌가.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런 수익률가 지금 휴스템코리아 같은 그런 영농조합 법인이 이제 회원들 유치할 때 약속하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복리로 그 수익을 돌려준다라고 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을 뛰어넘는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연 20%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이제 6%, 7%의 수익을 보장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6%, 7%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폰지 사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휴스템 코리아 같은 경우는 6%, 7%가 아니죠. 수없이 높은 수익률이고, 그리고 그 수익률만큼의 어떤 돈을 해피캐시나 쇼핑캐시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돈이, 그 가치가 어디로 나왔느냐 하면 다 후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조합원 가입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내는 것이고, 우리가 물건을 사듯이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 물건을 사서 그렇게 매출을 올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회계장부상 분명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는 저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파산 선고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 남아있는 자산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현금 자산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14개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 대여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상은 회장을 비롯한 그 집행부에 수당이라든지 홍보비 이런 명목, 급여 이런 명목으로 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는 범죄 단체로의 법인을 이용한 경우에 그 급여라든지 수당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 돈이 실제로 일을 해서 어떤 매출을 일으켜서 한 게 아니라 그 후발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돈의 명목상 급여나 수당 이런 걸로 건너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닉 자산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파산 선고만 되고 파산관제인이 알아서 해주기만을 바란다고 하면 아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지금 그 회계 자료라든지 파산관제인이 그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분석해서 부인 청구라든지 이제 은닉된 자산을 찾는 여러 가지 행위를 조력을 할 것이고요. 이런 그런 조력은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 먼저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열심히 안 했다는 이유로 오해를 해서 뭐 몇몇 수임자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분을 선임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그 사무실에서 어떤 뭐 특이한 걸 해줄 수 있느냐,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처음 시작을 했고, 사실 저희가 한 것, 뭐 신청을 한 것 때문에 사실 파산 선고까지 왔는데, 파산 선고가 다 될 무렵이 되자 갑자기 뭐 다른 데로 갈아타고 이러는 거는, 저희는 이제 그런 채권자들도 사실은 너무 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의리가 없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천지일보란 데서 이제 휴스템 코리아 관련된 얘기를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원 산업이라고 하는, 지원 캐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정책을 냈고 새로운 뭐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라는 것을 해서 뭐 이제 선수금을 넣으면 이제 캐시를 주는 거죠. 그 캐시를 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예전에 처음 뭐 쇼핑 캐시, 해피 캐시와 같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도 전혀 무관하고요. 제가 또 뭐 블록체인 법학교 회장으로 있어서 사실 이런 뭐 코인 토큰 프로젝트라는 미명하에 사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싫은데, 하여튼 지금 캐시란 이름으로 겉에서는 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재화를 사는 건 후임 뒤에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솔루션이라고 해서 사실 뭐 그 지금 이상훈 회장을 뭐 지금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고 이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돈을 벌어서 기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보석 조건도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보면은 뭐 법적 리스크가 없다라든지 뭐 가맹점 렌트 결제를 시행한다, 예전에 했던 거죠. 쇼핑몰 이용 시작, 이것도 마찬가지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등록 예정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거는 옛날에 했던 글이고 똑같은 구조이고요. 이거를 이제 돈을 내고 이 지원 캐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선수금을 내는 사람이 없으면 이 구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누군가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낸 돈이 과연 회수가 가능하냐, 이 캐시를 이용해서 회수가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폰지 사기의 특징이 이제 그게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뒤에 터지기 전에 후발 피해자들이 낸 돈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참여를 해서 그 고수익을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훈 회장이나 그 측근들이라든가 아니면 최초에 뭐 이걸 시작했던 그 다단계 사기를 기획했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집단소송을 통해서 이제 다수 피해자, 뭐 피해 구제를 관련된 법제도 연구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지점이 그거입니다. 그 다단계 이런 구조에서 상위에서 빨리 들어가서 그 구조에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 근데 그 수익이 작으면 뭐 그나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익을 환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뭐 지금 뭐 연 60%의 고배당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연 60%의 고배당이 뭐 가능하겠습니까? 뭐 그럼 1년, 2년이면은 120%가 돼서 이자만 가지고 원금 빼고도 그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 이상의 그 금액을 환수하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은행에서 모든 돈을 다 대출 받아서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거야말로 사기의 어떤 명확한 징표입니다. 근데도 이런 고배당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앞에서 연 60% 고배당을 많이 받아갔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상위 모집책 3명도 사기의 공범이다라고 해서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판법에서는 지금 징역 7년에 벌금 50억 원이 나왔고요. 이 방판법은 사실은 7년이면은 뭐 거의 가장 그 중한 죄로 처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경 사기와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 중이고 곧 기소가 될 텐데, 이것이 기소가 되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15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300억 이상의 그 다수 피해자를 한 경우에는 양형 기준도 엄청 강화돼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캐시 사업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좀 요렇게 또 UNI라는 그런 폼장들이 회원 모집하고 있는데, 회원 모집하는 경우는 결국 그겁니다. 회원 모집이 정상적인 어떤 그 사업 구조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원금 250%까지 연금으로 지급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혹하는 조건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2차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휴스템 코리아 하고도 비슷한 보상 계획이라는 게 지금 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거는 후발주자의 어떤 그 투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영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휴스템 코리아와 관련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새롭게 돈을 내라, 선수금을 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중심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말은 좋죠. 근데 이거 현실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되고 이게 쉽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세계적인 어떤 IT 기업들이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모델이면 벌써 했겠죠. 그리고 플랫폼 만드는데도 빠르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고객들의 돈을 뜯기 위한 어떤 미사 여구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로24의 채권자 파산 신청을 곧 파산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 파산 선고가 되면 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채권 대리부터 채권 신고 대리부터 배당까지 모두 저희가 뭐 거의 정말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와주시면 좋겠고, 그분들이 많이 와주실수록 이 파산 절차가 빨리 끝나고 은닉 자산에 대한 어떤 회수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은 저희 초반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임자 10,000명 정도까지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뭐 파산되면 안 된다, 회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여기 폼장들이라든지 뭐 지원 캐시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에 속아서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빠른 속도로 어떤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에서 혹시라도 정말 좋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살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선고를 해서 회계자료와 그 사업 모델을 투명하게 보고 고객들이 낸 선출자금 등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명백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